그럼 70세 이상 환자분들의 허리가 어떻게 다른지, 요건 제가 만든 모형인데요. 세발 자전거 모형이라고 합니다. 환자분들 조금 쉽게 이해하시라고 만든 건데, 우리 세발 자전거, 어린이들 타는 세발 자전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앞바퀴는 디스크고, 뒤에 두 바퀴는 후관절과 황색인데, 아마 뭐 허리라든지 디스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디스크란 얘기도 들어봤을 거고, 또 후관절, 황색인대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 개 바퀴가 원래는 정상적인 상태인데요. 70세 이상의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 세발 자전거의 세 바퀴가 모두 다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그림처럼 왼쪽이 정상인데 오른쪽처럼 디스크도 망가져 있고, 그 다음에 후관절도 망가져 있고, 그 다음에 항생인대도 병적으로 또 꽂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세 개 바퀴가 모두 다 망가지게 되면은 왼쪽에서는 척추관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오른쪽에서는 척추관이 글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 되는 거고요. 70세 이상의 협착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의 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개의 바퀴가 모두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운동도 조금 더 저강도의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젊은 사람들이 하시는 그런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바퀴가 더 망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방송한 내용입니다. 헬스장에서 하면 좋은 운동 7가지 설명드렸는데요. 오늘도 지난달에가 마찬가지로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었다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운동할 때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난 영상도 마찬가지고 오늘 영상에도 마찬가지인데 요 내용은 아주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한 6가지 운동을 말씀드릴 건데요. 운동을 하시다가 어떤 운동 했는데 허리가 더 아프다, 아니면은 다리가 더 땡긴다, 그러시면은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세를 배우는 게 중요하고, 그럼 내가 정확한 자세로 운동했는데도 허리가 더 아프다, 아니면은 다리가 더 땡긴다, 그러면은 그 운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관절이나 근육 상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협착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운동하면은 더 좋을 수 있는데, 또 협착증이 심한 분들은 오히려 더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운동을 했는데 뭐 통증이 생긴다, 그 얘기는 운동하는 과정에서 허리나 관절에 추가적인 손상을 주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하고 나서 생기는 근육통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령으로 이두박근 운동을 했다. 그러면 이두박근 운동을 하면 그 다음날 당연히 여기 팔이 아픕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거니까 이거는 이 근육통이 생긴다고 해서 그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뭐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좀 많았었는데요. 나는 뭐 어떤 운동을 하면 더 아픈데 왜 추천을 하느냐, 아니면 나는 어떤 운동 하면은 나는 좋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이런 댓글이 많으셨는데요.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관절이라든지 관절염의 상태라든지 뭐 근육의 상태,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어떤 분은 통증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생기면은 그 운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파서 병원 가면 운동하라는 의사가 거의 없다. 그리고 병원 가면은 정형외과 의사가 운동을 하지 말래요. 자기는 운동하면서 하지 말라,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병원 정형외과 보통 언제 가세요? 보통 어디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깨, 무릎이 아플 때 정형외과에 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통 병원을 가는 경우는 통증이 있을 때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통증 있는 환자가 저한테 진료를 오게 되면은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뭐 예를 들어서 허리 같은 경우는 허리 디스크가 조금 안 좋아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협착증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주사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그다음에 운동 치료, 이렇게 우선 이제 비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어쨌든 내 몸에 어떤 통증이 있다, 뭐 허리가 아프든 관절이 아프다, 그 얘기는 내 몸 어디엔가 문제가 있고 거기에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 몸이
지금 내 몸에 어디 문제가 있으니까 운동을 하지 말고 많이 쓰지 말라고 보내는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병원에 아파서 병원 가면은 운동하지 말라요, 운동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 운동을 계속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운동은 통증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통증이 생기기 전에 하는 게 운동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때는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서 그 다음에 재활치료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협착증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협착증의 그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얘기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조금 지겨워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론적인 기본 지식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지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이게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고, 어떤 운동을 추천받았을 때 이 운동이 좋은지 아니면 안 좋은 운동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론적인 내용을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 내용은 넘기지 말고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착증이라는 것은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있습니다. 뭐 척추관, 뭐 추간공,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통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좁아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 손을 많이 쓰면은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허리를 많이 쓰게 되면 허리에 퇴행성 관절염도 생기고, 그 다음에 디스크도 커지고, 그 다음에 황색인대가 병적으로 두꺼워지면서 점점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뭐 척추관 협착증, 그 다음에 추간공 협착증, 이렇게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서 신경통이 생기는데, 그게 엉치랑 다리 통증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보면 여기 노란색이 신경입니다. 노란색이 신경이 지나는 통로인데, 이 위쪽에서는 신경 통로가 넓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신경 통로가 좁아져 있고, 이 좁아져 있는 신경 통로 주변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염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이 들면서 신경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그 주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게 됩니다. 그게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까운 의원에서 주사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 하시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재활치료하면 대부분 환자분은 좋아지십니다. 네, 하지만은 협착증이 아주 심해서 주사로 해결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다리에 힘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걸을 때 다리가 아파서 잘 못 걸어서 좀 쉬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발바닥에 뭐가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 감각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걸을 때 허리를 쭉 펴고 그래야 되는데 허리를 피면 다리가 더 당겨서 약간 허리를 고부정하게 숙이게 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협착증이 아주 심한 거고요. 그런 환자분들은 운동으로 그 협착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운동 물론 중요한데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해결할 수 없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동으로 극복하시면 안 되고, 우선 수술로 먼저 협착증을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환자분들께서 좀 겁내하시는데요. 지금은 정말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협착증 수술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고 해서 이 두 군데 구멍을 뚫어서 신경이 좁아져 있는 통로를 넓히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수술보다 아주 간단하고 대부분 경우는 2박 3일 정도로 수술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4번, 5번 뒤쪽에 통로가 아주 좁아져 있습니다. 아주 심한 협착증이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해도 효과 없고, 당연히 이런 경우에 운동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끔 어떤 영상을 보면 협착증 운동을 해서 신경 통로를 넓힌다고 그렇게 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이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져 있으면은 이 통로를 다시 넓힐 수 있는 것은 수술이 유일하다. 수술로 이 좁아진 통로를 다시 넓히는 게 가능하고, 가끔 시술 중에서도 뭐 풍성 확장술이라는 시술이 있는데요. 이 풍선 확장술도 이 좁아진 통로를 넓힐 수는 없습니다. 그냥 풍선이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공간을 넓힐 수 있지만 그 풍선은 다시 빠지고 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으로서 이 좁아진 공간을 넓힐 수 없다.
이 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고속도로가 막혀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좁아져 있든 아니면 완전히 막혔든, 그러면은 이 좁아진 통로를 운동으로 넓힐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수술을 통해서만 넓힐 수 있는 게 가능하고, 이렇게 넓히고 나서 다시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운동이 중요한 거고, 만약 협착증이 심하지 않는 분이라면은 이런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6가지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하셔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협착증 수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술 전에 수술 동의서를 받습니다. 수술 동의서 받을 때 환자분들께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수술하고 나면 재발은 안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참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제가 환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의도는 제가 잘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재발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하시는 건데, 하지만 환자분께서도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 중에서 운동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께서 수술하면 그럼 재발 안 하죠?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이제 2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이런 석회동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석회동굴은 보면 정유석이라 그래서 바위가 이 고드름처럼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드름처럼 계속 바위들이 자라게 되면은 이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은 신경이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협착증인데, 수술이라는 거는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이 고드름처럼 열린 거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뼈도 다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신경을 누르고 있는 황색인데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다시 시원하게 뚫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눌려있던 신경이 다 풀리게 되는 건데, 그러면 다시 재발할 수 있느냐? 재발은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는 겁니다, 협착증은. 그래서 수술해서 그 고드름처럼 열린 거를 다 제거했을 때 다시 고드름이 자랄 수 있지만 아주 천천히 재발하는 거고, 재발을 천천히 하는 걸 더 막기 위해서 운동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리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고장이 났으면 일단은 이제 기사분이 오셔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분한테, 자, 그러면 이제 수리했으니까 이제 평생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안 여쭤보시죠? 마치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환자분들도 사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관리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나서 다시 고장이 안 되려면은 급브레이크 안 밟고, 그 다음에 급가속 안 하고, 그 다음에 장거리 안 뛰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면 다시 고장 안 나게 자동차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허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 미용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얼굴 관리하는 방법은 잘 알고 계십니다. 얼굴 관리 잘 하려면은 일단 선크림 잘 바르고, 자외선이 제일 안 좋으니까 선크림 잘 바르고, 그 다음에 세안 잘 해주고, 그 다음에 먹는 거 건강한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술, 담배 당연히 안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유산소 운동 같은 거 하면은 피부가 같은 나이에 비해서 더 동안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관리가 중요한 건데요. 근데 사실 허리 관리 방법이 피부처럼 운동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디스크와 협착증, 전방 전이증, 허리 노화를 막는 방법,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영상을 그다음 상편, 이제 하편 2편으로 만들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제가 찍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만 담은 내용인데 많은 분들께서 잘 안 보십니다, 이 영상을. 그래서 제가 협착증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께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이렇게 제가 찾아드립니다. 근데 다음 외래에서 여쭤보시면은 안 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조금 내용이, 이게 환자분들이 운동이라는 이런 내용은 좋아하시는데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굉장히 조금 꺼려 하시는데,
요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 다 보시고 나서 꼭 이 영상도 꼭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제 운동에 관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아주 많이 보십니다.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벌써 18만 회를 찍었는데, 그래서 조금 강의하는 입장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중요하지만 운동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영상도 관리하는 방법도 꼭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제가 두 분만 하고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일님께서, 자, 사무실 의자가 너무 높아서 자꾸만 양반다리 하는데 이게 다리랑 허리 건강에 진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발 받침을 좀 사용해 볼까 하는데 의자를 앉을 때 땅에 닿으면 허리 건강에 좀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양반다리 하는 거는 아무래도 다리를 꼬니까 혈액순환에 좀 안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에도 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바닥에 좀 닿게 해서 앉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발받침을 사용하는 것도 허리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현님께서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로 문제가 보여 수술했는데 통증이 계속되는 거는 디스크가 아니고 다른 원인인 경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허리 통증의 원인은 디스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세발 자전거 모양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의 원인은 디스크가 원인인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경우는 디스크가 원인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어디 찢어져 있거나 아니면 퇴행성 변화가 심해서 허리 디스크 쪽에 관절이 안 좋아서 생기는 통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허리 쪽에는 후 관절이 있습니다. 뒤쪽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서 관절에서 오는 통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허리 디스크를 수술해도 그 수술한 디스크 쪽에 어디 찢어져 있거나 변성이 돼서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허리 디스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허리 디스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다른 위치의 허리 디스크가 안 좋아서 통증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협착증 운동이라고 검색을 해서 보면 이게 잘못된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큰 대형 병원에서 올라온 영상들도 보면 저런 운동을 하시면 허리가 더 아플 것 같았는데 그런 운동을 하라고 하는 영상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이 운동이 정말로 좋은 운동인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뒤쪽에 협착증이 심한 분들을 하시면 더 안 좋은 운동,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그런 이론적인 그런 지식을 꼭 쌓으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망가지는 이유, 사실 이 얘기는 노화에 관한 얘기인 건데요. 그럼 노화가 생기는 이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 다 똑같은 말인데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가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이렇게 절반을 접어서 신용카드를 접혔다 폈다 접었다 폈다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신용카드가 절반으로 이렇게 찢어집니다. 우리가 허리가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닳는 이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 계속 하니까 허리가 닳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화가 오게 되는 거고, 그 결과로 협착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이 허리를 굽혔다 하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바로 농사입니다. 이게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이렇게 허리를 반복적으로 구부렸다 폈다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허리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도 두 분 다 농사를 오래 지으셨는데요. 두 분 다 허리가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수술을 하셨고, 수술해도 뭐 허리가 좀 통증이 또 있고 좀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지방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이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경북 상주에서 오신 분이신데요. 이제 환자분도 농사를 많이 지으셔서 당연히 허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분은 이제 4번, 5번 쪽에 전방 전이증이 심했고, 그 다음에 협착증이 심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방에서 오신 분들한테 항상 이제 어떤 일 하시냐고 여쭤보고,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사를 꼭 하셔야 이제 생계에 문제 없냐라고 여쭤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가능하면 농사를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농사를 계속 짓게 되면 허리는 다시 또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농사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시골에서 오랫동안 농사 지으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네. 어쨌든 농사가 제일 안 좋다, 허리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허리를 반복적으로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은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는 거, 우리 폴더폰 같이 완전히 이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운동은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펴거나 뭐 신전하는 거나, 그 다음에 허리를 비트는 운동, 이런 운동은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허리 운동을 하면 허리를 가능한 고정한 채로 하는 운동이 좋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있더라도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하는 운동을 해야지 허리가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70세 이상의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바퀴가 모두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 아니면은 반복적으로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하면 이 바퀴가 더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벌 자전거 말씀드렸는데, 이게 3개의 바퀴, 디스크와 그다음 후관절, 황색인데 3개 바퀴가 있는데,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멀쩡한 상태이지만은 요 내용은 제가 올해 초에 올린 영상이었으니까 요거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디스크란 거는 이제 3개 바퀴 중에 앞바퀴만 망가진 경우요. 이렇게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0대에서 뭐 40대 그 사이 환자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노화가 진행하게 되면은 뒤에 2바퀴가 다 이렇게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바퀴가 모두 망가진 상태가 협착증이고, 이 협착증이 있는 분들의 연령이 대부분 60대 이상 그렇게 되고, 수술하신 분들은 대부분 70대 이상, 7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수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운동은 당연히 중요한데, 그 운동을 이게 젊으신 분들처럼 운동하시면은 허리가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잘못된 운동과 좋은 운동을 이제 꼭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배우셔야 되고, 그 언론 영상 보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따라 하시면 오히려 허리 더 나빠질 수 있고 협착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동과 나쁜 운동을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운동이라 그러면은 이런 스트레칭도 다 운동이라고 하면 서로 얘기하는데 혼동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운동이란 건 특히 구분하면 일단 유산소 운동, 우리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이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걸 구분 없이 다 운동이라 해버리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 환자분들이 뭐 좋은 운동, 나쁜 운동 구분하는데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이런 스트레칭을 권유하는 영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스트레칭이란 거는 협착증 환자분들한테 크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과정에서 후 관절이라든지 그런 디스크가 더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착증 환자분들은 스트레칭이 그렇게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 스트레칭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근력 운동을 해서 허리 주변에 근육을 많이 키워서 허리가 더 안정화될 수 있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면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는 스트레칭, 그 다음에 허리를 과도하게 제끼는 스트레칭, 이렇게 이런 무릎을 가슴에 붙이는 이런 스트레칭, 이거는 스트레칭이고 협착증 환자분들한테 오히려 더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영상 중에서 이렇게 숙이는 운동을 하면은 협착증 환자분들한테 신경 통로가 더 넓어진다, 이렇게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물론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신경 통로가 일시적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운동을 통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을 통해서는 좁아진 통로가 다시 넓어지지 않습니다. 좁아진 통로를 다시 넓힐 수 있는 것은 수술만이 유일하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숙인 운동하면 일시적으로 통로가 약간 넓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허리를 숙인 채로 계속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좁아진 통로는 다시 넓힐 수 있는 게 수술밖에 없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자꾸 왜 나오나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협착증이 심한 분들은 허리를 펴게 되면 왼쪽 그림처럼 신경이 더 눌리게 됩니다. 반대로 허리를 약간 구부리게 되면은 신경 통화 넓어져서 다리 저리는 거라든지 엉치 아픈 게 조금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협착증이 심한 분들은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자꾸 뭐 숙이는 운동하면은 통로가 넓어진다, 아니면 펴는 운동 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협착증이 심한 분들은 요 위에 그림처럼 허리를 약간 숙이고 걷게 되면은 신경이 덜 눌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숙이고 걷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허리를 자꾸 숙이고 생활을 하게 되면 허리가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협착증이 심한 분들은 이렇게 허리를 쭉 펴게 되면은 신경이 더 눌려서 다리가 더 아파서 이런 자세를 못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착증이 심한 분들 중요한 게 이 신경이 더 많이 눌려 있으면은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걷다가 쉬고 좀 걷다가 쉬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그것을 파행증이라고 합니다. 그림처럼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운동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운동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병원 가셔서 수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0세 환자분인데요. 제가 수술을 해드린 분입니다. 여기 MRI 보시면은 4번, 5번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잘 못 걸어서 제가 내시경으로 수술해 드렸고요. 내시경으로 수술해서 이 4번, 5번 이 좁아진 게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확 넓어졌습니다. 당연히 수술하고 나서 다리 증상도 확 좋아졌고, 그 다음에 걷는 것도 안 쉬고 걸으십니다. 그 다음에 수술하기 전에 이 좁아진 통로가 확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좁아져 있던 신경이 확 풀리니까 증상이 바로 좋아지겠죠. 2박 3일 만에 퇴원하셨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70세 이상 환자분들을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면은 이 뼈들이 이렇게 다 일직선 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 뼈랑 이 뼈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 4번 뼈와 5번 뼈가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이제 뼈가 어긋나는 건데요. 퇴행성 전방 전이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뼈가 약간 어긋난 경우 전부 다 나사목 박는 건 아니고요. 이 환자분 같이 어긋난 게 심하지 않으면 나사목 박지 않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통로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술하신 분인데요. 이렇게 여러 군데 뼈가 어긋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군데 전방 전이증이 있고 뼈가 흔들리는 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스트레칭, 뭐 허리를 비트는 건다든지, 그 다음에 허리를 많이 구부린다든지, 그 다음 허리를 많이 제낀다든지, 이런 스트레칭을 하면 이거는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이런 스트레칭을 하면 허리가 더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안정성이 더 많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착증 환자분들을 위한 안전한 근력 운동, 근육 운동 설명드리면은 6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뭐 슈퍼맨 자세, 그 다음에 엎드려서 다리 펴서 들기, 그 다음에 브릿지 운동. 이 3가지 운동은 허리 뒤쪽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누워서 다리 내리는 거, 그 다음에 플랭크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앞쪽, 이게 복근 쪽입니다. 이게 코의 앞쪽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고,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운동. 스쿼트 운동은 허리 뒤쪽과 엉덩이 쪽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제가 영상을 좀 찍어 왔고요. 자, 이제 슈퍼맨 자세부터 보면, 일단은 이 슈퍼맨 자세는 굉장히 어려운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마 70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운동이고요. 그래서 이 운동은 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70세 환자분이라도 근력이 좋으신 분들은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쉬운 운동은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 팔과 다리를 이제 코어 힘으로 허리 뒤쪽에 근육을 이용해서 들어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뭐 10초에서 20초 정도 버틸 수 있는 버틸까지 버티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과도하게 제끼 보면 또 과도하게 신전하다 보면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제끼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찍어 왔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수술 끝나고 바로 찍은 건데 보면은 이렇게
엎드려서 팔다리를 들어서 버티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버텨서 뭐 10초, 그 다음에 20초 환자분께서 버틸 수 있는 까지 버티는 운동이니까 이 운동은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니까 할 수 있는 분만 하시고 대부분 환자분들 이게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쉬운 운동이 있으니까 그 다음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슈퍼맨 운동은 힘드니까 조금 쉬운 버전이 있습니다. 엎드려 갖고 그림처럼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한쪽 다리씩 이렇게.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 조심할 거는 이 골반이 자꾸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이 운동을 좀 해보라고 시켜보시면은 환자분들이 잘 안 돼서 요도 잘 안 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잘 안 되니까 자꾸 골반을 들어 올립니다. 운동하면서 골반이 좌우로 틀리면 안 됩니다. 이 운동할 때 중요한 거는 엎드렸을 때 양쪽 골반이 바닥에서 딱 붙어 있어야 되고 골반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실 때 다리 전체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면 안 되고요. 무릎을 쫙 빈 상태에서 다리 전체를 들고 그 다음에 위에서 들었을 때 그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들었을 때 좀 버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들었을 때 바로 내리는 것보다 들어서 한 3초에서 5초 정도 버티고 하나, 둘, 셋 버티고 내려주고 그렇게 운동하시는 게 엉덩이라든지 허리 뒤쪽의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 뭐 10에서 15회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반대쪽 다리 뭐 10회에서 15회 정도 하시고 요거를 총 4회 정도 4세트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70세 이상 환자분들한테 이 운동이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운동은 브릿지 운동인데요. 뒤에 설명드릴 이제 플랭크라는 운동이 있는데 그 플랭크 운동을 누워서 하는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플랭크 운동은 엎드려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것을 브릿지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도 쉬운 운동입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엉덩이를 드는 겁니다.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일자로 만들어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 쪽과 엉덩이 쪽에 근육이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이 운동할 때 중요한 거는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허리를 들어서 그림처럼 이렇게 허리를 들어서 일자로 만든 다음에 버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10초를 버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30초까지 버텨서 이렇게 버티는 운동이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뭐 4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버티면서 허리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랭크 운동인데요. 플랭크 운동은 굉장히 어려운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거도 대부분 환자분이 좀 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허리를 일자로 만드는 겁니다. 허리를 일자로 만들어서 허리 주변의 근육으로 버티는 건데요. 이 운동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하지 마시고 다른 운동, 쉬운 운동을 먼저 해보고 이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플랭크 운동 잘못하면 허리에 더 안 좋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거는 허리를 고정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허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합니다. 근데 이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허리에 손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운동이 좋은 운동인데 조금 어려운 70세 환자분들은 좀 어려운 운동이다. 그래서 알고는 계시고 그래서 요거 말고 이렇게 하프 플랭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꿇고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우선 무릎을 꿇고 허리를 일자로 만들어서 이제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거나 엉덩이가 밑으로 처지면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허리를 일자로 딱 만들고 버티는 운동이니까 그래서 요 운동을 먼저 해보시고 내가 좀 잘 된다 그러면은 플랭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워서 다리 들기 운동, 요거 쉬운 운동인데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누우셔갖고, 자, 요게 보면은 요 동작이 시작 동작입니다. 그림처럼 누우셔서 양쪽 골반을 바닥에 대고요.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90도로 만듭니다. 자, 요 동작을 준비 동작이고 여기서 한쪽 다리를 펴면서 내리고 다시 올려오고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반대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코어의 앞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 운동은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기에도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이렇게 한쪽씩. 중요한 건 뒤꿈치가 바닥에 안 닿으면은 조금 더 운동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하면 조금 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보시고요. 뭐 한 번 하실 때 뭐 10회에서 20회 정도 하시고 4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고, 사실 이 운동은 그 데드버그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데드버그 운동은 이 팔, 다리를 교차시키면서 하는 운동인데요.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팔 동작 없이 다리 동작만 잘 하셔도 코어 강화 운동에, 코어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만 하셔도 되니까 다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드릴 운동은 이제 스쿼트인데요. 이 스쿼트는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운동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좋은 운동인데 어르신분들이 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이제 스쿼트를 이렇게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은 조금 쉽게 스쿼트를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서 앉았다. 그다음에 일어날 때는 허리에 힘을 딱 주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일어날 때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 허리에 힘 주고 이렇게 운동하면은 엉덩이라든지 허리 뒤쪽에 근력 강화 운동하는 데 도움 되고요. 이것도 허리를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허리에 안전한 운동입니다. 근데 주의사항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이 허리에는 좋은데 무릎에는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운동할 때 무릎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 운동은 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 운동을 이제 환자분들께 꼭 설명드릴 이유가 뭐냐면은 요 앉았다 일어났다 요 스쿼트 운동이 잘 되셔야지 이제 허리를 올바르게 구부리고 펴고 하는 그런 동작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집을 때 대부분 어르신분들이 허리 이렇게 굽히시거든요. 바닥에 물건을 잡을 때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은 허리가 손상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를 숙일 때, 물건을 잡을 때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잡는 게 아니고 스쿼트 동작을 통해서 무릎을 구부려서 물건을 잡아야 됩니다.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스쿼트 하듯이 이렇게 해서 물건을 잡고 물건을 두고 하셔야지 허리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실 때 요 동작을 앉았다 일어났다 동작을 자꾸 하시면서 요 느낌대로 우리가 물건을 들거나 허리 숙일 때 요 동작을 하셔야지 도움이 됩니다. 네, 계단 걷기도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내리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계단을 오르는 동작은 허벅지라든지 엉덩이, 그 다음에 허리 쪽 근력 강화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이 안 좋다, 무릎에 관절염이 심하다 그러면은 계단 오르는 것도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릎만 괜찮다면 계단 오르기 좋습니다. 내려가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 됐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운동은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른 자세 했는데도 아프다 그러면 그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근력 운동은 매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근력 운동을 하든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그 근육이 운동하는 과정 중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근육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근력 운동을 했다 그러면 2, 3일 정도는 휴식을 취하셔야지 그 근육이 커지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분들 나이가 들면서 이 근감소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감소증이라는 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근육이 없어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허리 통증이라든지 관절 통증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 강화 운동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 더 신경 써서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근력 운동 하고 나시면 단백질 섭취를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